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대부도 진행의 개그맨 김성원입니다. 땡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전역과 지방광역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규제책을 또다시 내놨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불경기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인기가 많았던 분양권 시장마저 막히면서 앞으로 투자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 그 고민들을 싹 다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것이라면 어떤 고민이든 모두 다 듣고 또 명쾌한 해결책까지 제시해드릴 거니까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02-2077-6363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또 소규모로 진행되는 세미나와 특별 강의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전 투자 전략 정보는 물론 1:1 무료 상담까지 가능해서요. 인기가 정말 많은데요. 자세한 일정은 중간중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복잡한 머릿속을 말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우리를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줄 오늘의 멋진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길잡이 송승헌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송병현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그 정도로 또 이렇게 네네. 멋지시고 네네. 정말 더 잘생기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네. 성승헌 씨가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주는 또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네네. 뭐 성큼 이제 여름이 막 다가오는 듯한 그런 네네. 느낌이 듭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속 시원한 해답과 꼼꼼한 투자 전략. 정말 오늘 좀 애써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을 한번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양 동안구 호계동에 사는 박채연입니다. 네, 박채연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2006년도에 여기 호계 2차 현대 홈타운을 구입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때 막 오를 때 뭣도 모르고 이거 잘못 잡아가지고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가장이라서 애들 둘 다 키우고 이제 좀 마음에 한가한 시간이 돼서 요즘에 이제 좀 TV를 보게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한 14년째 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매도를 하고 네. 이제 어디 이제 하나 좋은 데 있으면은 산옥가 하고 금천구 시흥동 네네. 럭키 아파트 오래된 거요. 그것 네네네.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바로 우리 전문가님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아파트가 2003년도에 입주가 이루어진 아파트니까 네네. 2006년도에 사셨으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샀고요. 네네. 그 다음에 2008년도, 2009년도 리먼브러스 사건 나면서 그때 아파트 값이 쭉 미끄러지 빠졌다가 지금 네네. 현재 고점 선까지 다시 올라와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네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지고 계신 13년 동안 그냥 제자리 걸음한 거예요. 잠깐 내려갔다가 네네.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형태인데 이 아파트를 지금 팔고 금정 쪽으로 한번 가보실까 지금 생각 중이시거든요. 네네. 네네. 지금 이 아파트 기준으로 잡으시면
이 네네.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한 3,7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블록 자체가. 네네, 그리고 저기 편한 세상하고요. 네네. 바로 위쪽으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끼고 있고, 네네. 그 다음에 교통 호재로는 GTX C로선이 이제 이쪽 라인으로 들어와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당장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는 이제 물류 허브, 그 다음에 공업단지를 끼고 있어서, 사실은 아파트 값이 더 올라야 되는데, 네네. 경기지구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아파트가 별로 안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금정역 쪽 한번 볼게요. 일단 그쪽을 한번 보고 이쪽 쪽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금정역 쪽이죠. 아니요, 제가 본 거는 금천구요. 서울시 금천구. 금천구. 네네. 네. 금천구 럭키 아파트요. 네네. 럭키 아파트 한번 볼게요. 시흥대로 네네. 쪽에 있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시면 82년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에 와여 있는 이런 네네. 형태의 아파트인데, 자, 네네. 이 아파트 구조를 보시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요. 여기도 이제 교통 호재도 있고, 네네. 주변에 지금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안 빠지고 있는 지역이 지금 구로구예요. 네네. 구로구.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금천구 쪽으로도 지금 가격대가 그다음 안 빠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사모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이 네네. 아파트 대비 그 아파트는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이런 형태의 지금 놓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네네. 오히려 지금 이쪽 호계동에 갖고 계시는 아파트를 네네. 지금 13년 동안 제자리 걸음 혹은 빠졌다가 지금 원상복구된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네네.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갈아타는 구조로 잡는다면 내년 봄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직은 네. 갈아타는 시점이 안 맞는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네. 제가 네네. 서울에 지금 중저가 아파트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할 게 이거는 뭐 네. 우리 시청자님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청자님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뭐가 있냐면 매물은 별로 없는데 거래는 별로 없는데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떨어지는 기조로 가는 거고요. 네네. 실제로 호가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가격대가 밑에서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즉 수요층은 많다면 아파트 네네. 값은 올라가는 시장으로 바뀝니다. 아. 그런데 지금 네. 서울 같은 경우는 호가는 올라가 있으나 네네. 수요층은 잘 안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아파트 시장으로 네네.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재건축, 그 다음에 신개발, 그 다음에 네네. 교통호재까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비용을 들여서 자동차를 바꾸는 거는 안 맞는 시장이다,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갖고 계시는 걸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염려하는 거는요. 네네. 여기 신축 물량이 많이 생겨가지고. 신축 물량이요. 자, 네네. 신축 물량이 많이 생기는 만큼 그 안쪽에 일자리를 내포하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교통호재가 또 주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호계동리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공업단지 형태들이 서서히 이제 주거지로 좀 바뀌어지는, 그래서 네. 생활 여건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네. 13년 동안 오르지 못한 그 부분을 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음고생 많이 했거든요. 네. 네. 이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님 혹시 추가로 더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지금 이 호계동만 볼 게 아니고요. 네. 그 바로 위쪽으로 보시면 네. 평촌이 있죠, 평촌. 네네. 평촌 일대의 범계역에서부터 네. 평촌역까지 해서 그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조금 더 나가서 의왕 쪽으로 나가더라도 백운산 못 가서 네. 그 안쪽으로가 포일동 일대의 재건축 재개발, 내순동 일대의 도시정비 사업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살짝 빠지는
이쪽 호계동 쪽으로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경기도냐 서울이냐 그러면 서울 금천구 좋죠. 그런데 거기는 지금 구로구와 함께 금천구는 굉장히 급격히 2019년도에 올라와 있던 이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받게 되면 오히려 많이 오른 것들은 많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호계동 쪽은 전혀 지금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네네네. 그죠? 없었던 시장에 교통호재와 재건축, 재개발, 신규 분양, 입주 시장이 주어지면서 함께 성장해 가는 이런 구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 즉 사고, 팔고, 팔아서 양도세, 사들이세, 취득세, 부동산 복비까지 이런 부분들을 내고 만약에 간다면 20% 이상의 어떤 시세 차익이 짧은 시간에 좀 나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구로동이나 금천구 같은 경우는 20% 이상의 짧은 시간에 어떤 시세 차익을 보기에는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꼼꼼한 상담 감사했고요. 이어서 또 다른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어디 안녕하세요. 사시는 누구시죠? 예, 여기는 충청남도 논산에 살고 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혹시 어떤 예.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그 금산 진산면 삼가리에 네네. 그 매도를 좀 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혹시 그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진산면 삼가리, 네, 금산군 진산면 삼가리 네, 307-1, 네. 307-2, 네네. 408번지 네. 임야인자 산이 있어요. 87-1, 와, 네네. 87-3. 와. 총 그렇게- 5필지이네요. 예, 예. 와. 예. 알겠습니다. 저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논산 사세요? 예, 논산 살아요. 살기는. 그러시구나. 논산이 참 살기 좋죠? 예, 여기가 비도 그렇게 많이 와서 딱 살기 좋은데, 여기가. 맞습니다. 저도 논산에 한 4년, 5년 가까이 살았었고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네. 논산에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몇 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있는데, 예. 자, 논산뿐만 아니라 지금 충청도가 혁신도시 사업 유치 사업이 가능하게 이렇게 네네. 바뀌었거든요. 상위법을 지금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논산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지금 궁금하신 거는 이제 금산이에요. 과거 형태로 보시면, 금산이 이제 전라도로 잠깐 들어갔다가 지금 현재는 충청도로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지금 우리 네,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땅이 굉장히 넓네요. 와. 예, 25,100평이요. 이야, 땅이 그냥 뭐 기가 막힙니다. 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지금 경사도도 굉장히 없고요. 땅 자체가. 그다음에 예. 마을 안쪽에서 조금 들어오는 구조인데 이렇게 보면 이 도로, 이렇게 도로 넓은 쪽에 걸쳐져 있는 땅이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에요. 이게 조금 달라요. 그렇습니까? 도시 쪽으로 나가면 국도나 지방도에 뭐 2차선, 3차선, 4차선, 6차선에 딱 걸쳐 있는 땅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호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방권으로 지금 금산이거든요. 네. 대전이 아니라 대전 밑에 금산. 금산이면 오히려 도로 지면에서 지방도에서도 마을도로 개념으로 사도 개념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주는 이런 안쪽에 있는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 그러니까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면 58년 개띠부터 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2차 베이비 부모 세대까지 74년까지 생까지 봅니다. 그 분들이 본격적으로 내년, 내후년부터 이제 막 퇴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퇴직을 하시면 이런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네. 앞으로 전원 생활이나 귀농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대전 쪽에서도 귀농귀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타운하우스를 지을 수도 있는 이런 구조로 제가 보여지고요. 땅 자체로도 봤을 때 계획관리 지역으로 돼가지고 건축물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경사도가 20도 이상 막 굉장히 가파르면 야, 이 땅은 좀 임자만 나오면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경사도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구조고요. 네네. 이쪽 앞쪽 산 기준으로 잡으면 좀 굉장히 2만 한 3천 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앞쪽 같은 경우는 이 일대 빼고는 이 나머지 땅들을 다 써먹을 수 있는 건축물 행위를 하면서 네. 혹은 귀농 귀촌자들이 뭐 큰 농장을 하던 부농 대농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는 보시지 않으셔도 좋겠다.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만 갖고 있으면 지금 생각하시는 금액에 거의 뭐 더블 가까이는 네. 불러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 이런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예쁘고요. 당분간은 여기다 일단은 건물 자체, 개발 행위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전 분들이 이 가까운 가장 큰 광역시지 않습니까? 네. 대전 광역시 분들이 이 바깥쪽으로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이 바깥쪽에 타운하우스 개념의 개발 구조로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면 충분히 대전하고도 거리 기준으로 잡더라도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 정도, 아면아이시까지 약 한 17km 정도 직선 거리로 만약에 차로 움직인다면 한 20여 분 거리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땅들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으면 남향에 치우쳐 있고 바라보는 구조로는 북서향인데 실제로는 지금 사장님,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위치로는 남서향을 끼고 있기 때문에 햇빛도 일조량도 괜찮게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너무 길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3년에서 길면 5년만 갖고 계시면 땅이 지금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 부분 효자 노릇 다 해드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여보세요? 예, 예. 네, 어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예. 아이고, 설명 하도 잘하시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네네, 수고하세요. 네, 전문가님, 충남 금산군 일대 토지 시장과 관련해서 추가로 어떻게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네. 지금 대전도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네. 대전 바로 위에 세종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하이 클래스의 어떤 지식층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네. 세종과 대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복잡한 도심 속에 살기보다는 오히려 외곽으로 좀 빠지는 이런 구조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 네. 앞으로 한 10여 년 길게 보면 한 5, 6년 가까이는 퇴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 인원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잡아도 한 15년 가까이 보면 약 1,800만 인구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5천만 기준 잡으면 거의 6, 7%가 퇴직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도시생활 별로 이렇게 안 해야겠다 이러신 분들 많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퇴직해가지고 전원주택이나 아니면 귀농귀촌으로 해서 네. 어떤 자연과 함께 여생을 좀 보내고자 하시는 분들 네네.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충청도 이 기준으로 잡으면 대전의 남쪽으로 그러니까 공주나 부여나 논산, 금산 이쪽으로 해서 귀농 귀촌을 맞이하기 위한 네. 그런 움직임이 서서히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땅도 굉장히 넓고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방송에서 저희가 다 다뤄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매각을 지금 생각하신다고 네,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상의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시청자분의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예, 면목동에 사는 사람인데요. 네네. 네. 예. 저기 토지가 하나 있는데 네네네. 그 전망이 좀 어떤가 싶어서 궁금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토지가 있으신데 전망이 좀 궁금하시군요. 네, 전망하고 매도 시점도 궁금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송병현 전문가님을 한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 토지가 예. 혹시 가지고 계신 데가 어디실까요? 충남 태안군 네. 남면 당암리 예, 당암리. 271-1번지요. 네. 자, 이 땅은 어떻게 보유하셨는가요? 가까운 지인이 네. 괜찮다고 해서 좀 그냥 땅값 안 오른다고 그냥 하나 주셨는데 네네. 거기 입지가 가서 보지도 않고 매입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자, 예. 오늘 지금 밖에 비가 억수로 옵니다. 그죠? 예. 네네. 지인분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예. 빈대떡에다가 막걸리 한잔 하자고 해가지고 부르십시오. 그래가지고 오늘 예. 회포 한번 보십시오. 이 땅 앞으로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좀 야. 결정을 내릴 수 있거든요. 이 땅 감사합니다. 자체가. 네네. 예. 지인분을 잘 이렇게 사귐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네네. 아, 사돈이 주셨어요, 사돈이 주셨어요, 대표님. 그렇다니까요. 이게 아니 사돈이 절대 사돈한테 나쁜 땅은 안 드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뭐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돈 관계니까 좋은 관계, 좋은 인연이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신 부럽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당인리를 먼저 한번 볼게요. 당인리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과거 기준으로 하면 발전 시설들, 네. 공해 물질이 좀 나오는 이런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좀 가격들이 덜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인리 쪽에 들어와 있는 이제 석탄 발전소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문을 닫고 없어지는 이런 구조고요. 실제로 이제 이쪽 태안 쪽이나 서산 이쪽으로 해서 화력 발전소들, 석탄 화력 발전소들 이런 공해 물질이 좀 나오는 이런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일대도 공기가 좀 쾌쾌하고 안 좋고요. 그 안쪽으로도 밑쪽으로는 대전, 위쪽으로는 청주, 평택까지도 사실은 공기 질이 별로 안 좋은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정권 들어와가지고 오래된 화력발전소 다 없애는 구조. 그래서 당연히 자체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천연 가스 발전소가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공기가 굉장히 맑고 깨끗해지겠죠. 네. 자, 이 호재는 이제 중장기전으로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당연히 바로 안쪽에 보시면 옛날에 현대에서 이렇게 늪지를 다 메워가지고 논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러네요. 예. 이곳들이 이제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관광 특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전부 다 개발 기조로 가기 위한 목적으로 다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네. 그래서 지금 잠깐 늦어질 뿐이지 여기는 청소년 유락, 휴양, 그 다음에 레포츠 관계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연 1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낼 수 있는 관광 특구단지가 들어서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가 우리가 옛날로 치면 안면도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안면도 바로 밑쪽인데 지금은 안면도 하면 섬이잖아요. 네네. 근데 네. 섬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거의 육지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면도도 바로 앞쪽에 지금 차량으로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 안면도를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이 지금 한 3분의 2 갖기를 야.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기업이 조금 지금 뭐 바이러스나 뭐 여러 가지로 조금 힘은 좀 빠지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대기업이 여기를 개발하게 되면 안면도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당인리 이쪽을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안쪽에 엄청나게 개발 구조로 개발을 해놓고 나면 네. 아니면 위쪽에 관광단지로 엄청나게 개발을 해서 1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일어나면 당인리 이쪽
같은 경우는 전원주택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상업시설들, 뭐 여러 가지 숙박시설들, 주거시설들 앞으로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지인분, 사돈분 불러가지고 빈대떡에 막걸리 한 잔 건하게 한 톡 쏘셔도 그 이상의 예, 예. 값어치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팔지 예, 예. 마시고요. 조금 예, 예. 있다가 건물의 시장 좋아질 거라고 건물지라고 하더라도 건물 짓지 마시고 땅 자체로만 그냥 갖고 계시고 누가 농사 짓다면 도지 조금 뭐 쌀로 받던 고구마로 받던 감자로 받던 네. 조금 받고 그냥 유지하시면 노후 대비는 끝났다 어느 정도는 야.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좋은 땅을 지인분한테 소개받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네네. 작년, 재작년 공시지가가 2번 연장 내리더라고요. 네네. 그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자, 이게 좀 방송에서 예민한 부분인데, 예, 우리가 이제, 추정입니다. 추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예, 예. 공시지가가 내렸다는 얘기는 주변에 신개발이 많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예, 예. 주변 예. 토지에 국가나 지자체 아니면 대기업에서 보상 관계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공시지가 기준에 보상이 이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를 조금 내려지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세면 높아지면 만약에 그 주변에 큰 단위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보상가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잡히면 올라간 만큼 더 줘야겠죠?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공시지가를 조금 앞전에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몇 년 동안 좀 내려놓게 되면 예, 예. 오히려 거꾸로 보상이 나갈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보상이 나간다면 조금 가벼워지는 그 부분이 있겠죠. 반면에 예,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공시지가가 좀 내려와서 보상가가 줄어드는 구조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사업 진행이 빨라지는 구조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값어치는 높아지는 겁니다. 거꾸로 공시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만약 사업 주체가 사업을 못하고 사업 주체가 축소돼 버리면 내 예. 땅의 값어치는 거꾸로 빠질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좋은 현상이네요.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지금 예. 이 앞쪽 위에예요. 이 위에에 예. 제가 이제 전화 끊고 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엄청난 관광 특구단지가 들어서는다 이렇게 야.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바로 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면도 일대가 특정 대기업이 지금 한 3분의 2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많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발 규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혹은 그 대기업이 조금 어려워서 이 땅을 다른 분한테 넘기더라도 전체 땅가격이 뭐 몇천억대 규모이기 때문에 넘기게 되면 그 사신 대기업이 또 한 번 개발을 하는 구조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딱 껴 있어요. 우리 시청자님 땅이. 그래서 보유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모님 혹시 덧붙여서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네. 지금 관광 기업도시 개념으로 지금 2006년도에 개발 기조를 발표를 했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조금 늦어지고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단위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관광특구단지 개념으로 영정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안,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바로 위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가게 되면 무주가 있었는데 무주는 포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더 밑으로 내려가면 영암 해남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 해남도 지금 한참 그 대지 조성, 택지 조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영종도는 지금 많이 가가지고 이미 재작년에 국제 카지노 시설들이 네네네. 들어서서 지금 개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이거든요. 태안이 움직이는 이런 시장. 그래서 네. 태안 이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고 철길도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좀 나아지는 장항선과 함께 맞물어서 철길까지요? 놓아지는.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 쭉 가보면 77번 국도가 이제 조금 연결돼서 대천항 쪽으로 해서 지하산업으로 좀 들어가는 구조. 그래서 77번 국도가 그냥 쭉 해서 저기 전라남도 땅끝마을까지 가주는. 네네. 그래서 땅끝마을에서 다시 남해를 가로지르서 동해로 이렇게 올라가주는. 그래서 7호 국도와 또 연결되는. 그래서 77번 국도 내려오고 올라가고.
저쪽 동쪽으로는 7번 국도가 내려오고 올라가는 이런 구조. 네. 그 중간에 딱 껴있는 게 바로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있는 땅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많은 도움 되셨을 거라 믿고요. 그리고 전문가님, 오프라인에서 실전 투자 강의와 무료 세미나도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또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올 봄에 2020년 딱 들으자마자 네. 제가 저기 남쪽으로 남동쪽으로 가가지고 세미나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는 코로나가 이렇게 좀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네. 그동안 전혀 못 갔습니다. 그래서 동남쪽에 계시는 분들이 또 우리를 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또 정보를 좀 드리려고 오늘 저희가 방송 끝나고 바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울산에 내일 세미나를 하고요. 모레 또 부산에 이렇게 하고 올라오는 이런 구조. 그래서 동남쪽으로 한번 쫙 정보를 좀 드리고 네. 또 부동산의 기운을 딱 드리고 앞으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재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 시장에는 정말 부동산 하나 제대로 잡게 되면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판가름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로 보면 97년도, 2008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 지금 타이밍이 딱딱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을 한번 방송에서 하지 못하는 얘기까지 한번 쫙 한번 보따리, 네. 이야기 보따리, 정보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 기회를 잡고 좋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내일 몇 시까지 모시러 가면 될까요? 내일이요? 네. 좀 일찍 오시죠. 알겠습니다. 네네.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배우려고요. 그렇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실전 투자 전략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규모로 진행되는 세미나와 그리고 강의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오늘은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02-2077-6363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앞서 토지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규제도 심한데 네. 아파트 같은 주택만 고집할 게 아니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네. 올해 토지 시장에 조금 더 집중해도 괜찮을까요? 자, 우리가 과거를 보면 현재를 볼 수 있고요. 네. 현재의 시장을 잘 읽게 되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네. 실제로 모든 경제학자들도 과거를 잃어버리면 미래를 볼 수 없듯이 네. 지금 현재와 과거를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97년도에 우리가 외환위기, 아시아권이 전부 다 그렇죠. 왔었죠. 네. 그래서 외환위기를 받을 때 실제로 부양을 시키기 위해서 자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을 했죠. 네. 금모으기 운동은 우리가 금을 국가에다 그냥 준 게 아니고 사실은 금을 주면서 뭐를 받았죠? 금값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금값이 시중에 풀어지는 현상. 그래서 우리가 부양이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을 때 미국발이죠. 네. 터졌을 때 전 세계 글로벌 경들이 별로 안 좋아졌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부양을 좀 해왔고요. 네네네.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우리나라도 부양을 굉장히 많이 해오는 이런 국가 중에 한 네. 곳입니다. 네. 자,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돈은 계속 풀리고 가는 이런 구조. 그렇게 되면 돈의 양은 많아지는데 네. 실제로 돈을 푼다는 얘기는 경기 지표가 안 살아나기 때문에 계속 풀어지는 이런 구조거든요. 97년도 IMF부터 그다음에 2008년도 리먼브러스 사태 때도 보면 네. 이 돈을 풀어주는 구조가
짧게 2, 3개월 안에 끝내면 좋겠지만 2, 3개월 안에 경기가 갑자기 살아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3년 내지 4년의 자금을 풀어가는 출구 정책을 하든 부양 정책을 하든 뭐 재정 정책을 하든 여러 가지 규제를 좀 완화하든 뭐 이렇게 해서 풀어가는 구조로 갑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좀 지켜보시면 아파트 시장 구조로 보면 잠깐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경기 지표 자체로 증시로 기준 잡더라도 바로 이렇게 살아나는 효과는 잘 안 나타나더라.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종합주가 지수가 한 1000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20년 종합주가 지수 포인트가 한 2000포인트 아직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 하던 게 한 20년 전 얘기고요. 네. 지금 기준 잡으면 한 2000포인트, 물론 이제 얼마 전에 조금 넘었다가 다시 지금 1500포인트, 16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조금 올라와서 네. 20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데 구조로 잡으면 지금 종합 증시가 지금 2배가 안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니먼 사태 때 기준을 잡더라도 그때 한 2200포인트, 많이 가면 2400포인트, 그때 대통령께서, 그 당시 대통령께서 2700포인트, 800포인트까지 올리겠다는데 그것까지 못 올라갔죠. 그리고는 다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터지면서 실제로는 3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400포인트 쭉 움직이다가 지금 2000포인트 살짝 넘기다 지금 다시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그 와중에 지금 아파트 시장, 부동산 시장, 토지 시장 구조로 잡으면 뭐 따블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니먼 브라더스 사건 때 기준 주택 거래가 기준 잡더라도 지금 2배 이상 올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구조로 봤을 때 이번 2020년도에 지금 시장 자체로 봤을 때 지금 아파트만 주장할 게 아니라 토지 시장도 한번 보셔야 되고 전반적으로는 주식 시장, 뭐 선물 시장 혹은 뭐 그쪽 시장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 시장도 좀 큰 단위에 네. 예, 우량주 쪽으로는 굉장히 좀 시장이 몰리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부동산 시장도 실제로 주거지 개념으로 봤을 때는 서울 아니면 특정적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으로 사람이 이렇게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당분간은 갈 것이다. 그 기조가 한 2, 3년 길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파트 시장 구조로 봤을 때는 지금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올해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네. 내리 7년에서 8년 동안 올라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똑같이 6, 7년 길게는 7, 8년을 더 올라갈 수 있냐. 이거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당분간은 좀 2, 3년 동안은 조정을 좀 받는 조정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에 7만 호를 더해서 수도권 30만 호, 총 37만 호를 공급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빠르면 올 가을, 늦으면 내년 봄부터 분양 예약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좀 가겠다. 즉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또 플러스 분양권을 받았을 때 전매 제한을 할 수 없는 구조로. 그러니까 네. 실제로 생성 등기, 입주 시기에 등기를 받기 전까지는 전매를 전부 다 제한하는 구조로 가는 이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시는 게 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떻게 됐든 올 가을까지는 경기 지표가 그닥 밝은 쪽으로는 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국가나 대기업 위주로 많은 자금들을 좀 사회에 좀 시장에 쏟는 시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인건비, 기계값 뭐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 시장이지만 물가는 그닥 뛰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당분간 아파트 시장이 조금은 조정을 받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호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조정받는 기로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호가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 뿐이지 거래량이 별로 없다.
즉 매도자도 없지만 매수자도 더더욱 없는 시장이 당분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반면에 최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시점이다라고 볼 타이밍은 실제로 매수자가 굉장히 많고 매도자도 굉장히 많은 시장. 그러니까 매도자도 많은데 매수자도 많게 되면 매도와 매수가 거의 맞아떨어지게 되면 가격은 안 오릅니다. 보합세에서 혹은 떨어져서 밑쪽에서 조정을 받는 단계에서 멈추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구조라면 그 거래량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 되면 급격히 올라가는 타이밍이 오니까 그 급격히 올라가는 타이밍은 정말 빠르면 내년 가을, 2021년도 가을, 더 늦어지게 되면 2022년 가을 정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당분간은 토지 시장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장, 가끔씩 한 건씩 개발 구조로 가고 있는 구조로 우리나라도 가고 있고요. 네. 또 경기 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SOC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특정 지역 개발로 움직이는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앞으로 가치 투자가 아니라 지역이나 혹은 상품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 투자라는 거는 아파트냐 오래됐냐 뭐 덜 됐냐 이런 거 상관없이 내가 내 위주에 맞는 가치로 그냥 들어가서 사버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빌라도 새 건물, 그 주위에 아파트가 새 건물이었을 때 나는 빌라도 새 건물이니까 가치로는 뭐 주거지 개념으로 똑같다라고 들어가시게 되면 네. 사실은 빌라는 좀 안 오르는 시장, 그렇죠. 아파트는 많이 오르는 시장. 오히려 가치 구조로 보면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새 건물이라면 빌라 쪽으로 보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가치가 아니라 지역, 그 다음에 상품군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이 어디냐, 그 지역 건물이 있는 위치에 초등학교, 중학교, 역 혹은 일자리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 플러스 그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이 건물의 값어치가 올라가겠느냐 안 올라가겠느냐 이런 걸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치 투자도 물론 큰 의미로 보면 상품 투자일 수도 있고 네. 가치 투자, 상품 투자도 또 큰 의미로 보면 가치 투자일 수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에 맞는 가치 투자가 아니라 상품 투자나 지역 투자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건물이 오래됐지만 곧 무너지게 생겼지만 상품 가치로는 떨어지지만 위치가 너무 좋다든가,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지역이 너무 좋다든가, 이럴 때는 가치 투자가 아니라 상품 지역 투자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상품 보여집니다. 지역 투자. 네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토지 투자를 계획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 됐을 거라 믿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미처 다 전해드리지 못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물론 1:1 무료 상담까지 가능한 특별 강의와 세미나 강의 일정 마련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일정은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전화 상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어디 많으십니다. 사시는 누구시죠? 김포예요. 김포요? 김포 네네. 사는 이은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은미님, 혹시 어느 점이 좀 이렇게 궁금해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나요?
저기요. 네. 그 전남 무안에 네네네. 저 농림지역 그 땅이 그 네. 2020년에 아니 2004년에 네. 4년도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네. 예, 그쪽에 무슨 어떤 이슈가 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그쪽 그거를 그냥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건지 아니면은 그 이슈 어떤 그쪽에 뭐 개발 어떤 그 이슈가 있는 건지 부동산에서 네네. 얼마 전에 그 저기가 전화 와가지고 팔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꼭 팔아야 될 이유는 없기에 네네. 이제 좀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예, 어.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옛날에 다운계약서인지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취득세가 더 네. 많이 안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그럼 그러시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몇 년 후에 알고 보니까요. 네. 그게 무슨 세? 그 전에 그 땅 주인이 네. 내야 될 게 그 뭐죠? 양도세요. 양도세, 네. 양도세를 그분이 우리가 이제 팔 때 그거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그것도 조금 쓴 것도 아니고 1억 한 3,500인 가지고 샀는데 2천에 써가지고 와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그런 거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 샀거든요.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아무튼 네, 반갑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2억짜리 땅을 네. 2천만 원에 샀다. 그럼 분명히 취득세는 얼마 안 나와요. 취득세는 예. 근데 이제 팔려면 2억 이상의 이제 값어치를 해야 하잖아요.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렇죠. 그죠? 1억 3,500에 샀으니까요. 네네. 그렇게 네. 되면 이제 팔 때는 우리 시청자님이 2천에 샀는데 2억에 샀는데 2천만 원으로 지금 다운을 좀 쓴 거예요. 이게 이제 불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팔 때는 2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으로 팔게 되면 아니요, 1억 3,500에 샀어요. 예를 들자면 네. 자, 그렇게 되면 차액분이 뭐 1억 8천이 아니라 2억 이상이 나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네. 되면 양도세는 우리 시청자님이 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다운계약서는 하면 안 되십니다. 실거래가로 꼭 하셔야 되고요. 그런 거는 몰랐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요. 예. 네네. 오히려 업계약서는 오히려 이제 살 때 취득세는 많이 내지만 나중에 양도세를 좀 덜 내는 이런 구조는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다운이든 업이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 가지고 계시는 땅이 10한 몇 년 전에 이쪽에 이제 공항 들어 사는 이런 네, 구조. 네, 네, 네. 그 다음에 공항 안쪽에 큰 지자체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움직이는 거였고, 그 다음에 지금. 전에요? 옛날에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바로 앞쪽으로도 새로운 항이 하나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예. 자, 그런데 지금 일반 산업단지는 공항은 들어왔는데 일반 산업들은 지금 사업 규모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잘 힘을 못 내고 있는 구조고 다만 지금 희망을 가질 만한 게 이 앞쪽으로 지금 항이 하나 들어올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 지자체에서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크게 못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우리 시청자님 땅만 봤을 때는 네. 지금 이 앞쪽으로 항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땅이 안 이뻐져요. 안 이뻐집니다. 안 예뻐진다고요? 네, 안 이뻐집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태로 지금 해변가가 유지되는 형태로 개발 규제로 가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는 타운하우스가 됐든 뭐가 됐든 짓게 되면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건물은 당분간 짓지 마시고 2년 내지 3년 있다가 건물을 지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년 내지 3년만 더 땅을 갖고 가시게 되면 이 땅의 값어치는 지금 얼마 전에 지역부동산에서 파시면 어떻겠습니까? 연락 왔다고 그랬죠? 네. 그 금액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방송이니까. 아마 그 금액보다도 더블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3년만 버티시면. 네네. 그래서 지금 팔지 마시고요. 이 땅에 지금 자금이 들어가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과거에 10여 년 전에 거래가가 굉장히 낮지만
감정가는 새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 땅을 2, 3년 동안 묶어놓는 거는 자산을 그냥 묻어놓는 거예요. 별로 의미 없어요. 네. 이 땅을 가지고 다시 대출 감정을 받아서 그 자금을 다른 쪽으로 좀 운용을 하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부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